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대 8의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좀 그 보충 설명을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2대 8의 이 공간, 이렇게 공간의 층이 형성되는 그런 공간에서 미시 세계에서의 원운동, 그 다음에 거시 세계에서의 이 원운동이 어떤 차이를 갖나,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그 미시 세계에서의 원운동과 거시 세계에서의 원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그 현재 우리 과학계에서 풀지 못하는, 과학계에서 아직도 의문이 남는, 의문으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 개념을 아셔야,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미시 세계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양자역학 현상, 왜 어떻게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나, 그리고 거시 세계에서의 어떤 운동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그 운동의 법칙이 별개의 법칙이 아니라 이 공간을 이해하면 이게 같은 법칙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우주의 4대 힘, 4대 힘이라고 해서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 이렇게 4대 힘에 있다고 그랬죠. 4대 힘이. 그런데 이 중력에 대해서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세 개는 통합이 되는데 이 중력이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중력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그 노력들을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 거예요. 예. 이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면 미시 세계에서부터 거시 세계까지 모든 운동의 법칙들이 전부 다 설명이 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고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전부 그게 다 설명이 된다고요. 아주 깔끔하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게 그 별개, 강력이라는 힘, 양력이라는 힘, 전자기력이라는 힘,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힘이 각각의 별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죠, 현재.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게 하나의 법칙에서 나온다고요. 다 하나의 법칙에서 다 그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하나의 법칙이 뭐냐? 이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에요. 다 그 모든 것들이. 강력도 그렇고 양력도 그렇고 전자기력도 그렇고 중력도 그렇고 이 그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각각 그렇게 인간의 시각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별개의 힘처럼. 근데 이 공간의 구조와 공간이 어떻게 해서 이 빛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면 이 네 가지로 보였던 힘이
아, 이게 모두 다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네 개를 별개로 따로따로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칙은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찾았던 그 통일장 이론, 그것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질량, 이 길이가 상대적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아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이 이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절대성을 지닌다고 봤거든요. 시간도 어떤 절대적인 뭔가가 있다. 길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질량도 그렇고, 뭔가 이제, 절대성을 있다. 절대성이 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값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건 그건 다 상대적인 값들이다.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 까지 알아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상대적인 값을 갖는지 그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찾은 거는 속도가 우리가 빨라지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라지면 그 값들이 변한다. 여기까지는 알아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시간이라든가 길이, 질량 같은 게 변할 수 있겠구나,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다고요. 근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왜 속도가 빨라지면 그런 값이 왜 변하지?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러지? 라는 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밝혀내는 거는 어떤 큰 질량을 가진 천체가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지구라는 아니면 어떤 천체든 어떤 천체의 큰 질량 때문에 중력이 생겨서 공간이 휘어져서 중력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이제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건데, 그러면 그 공간을 휘게 하는 중력, 그 중력을 발생시키는 질량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중력이 뭔지, 질량이 뭔지, 시간이 뭔지, 이 길이라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칙은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 시간이 뭐구나. 질량이 뭐구나. 따라서 중력은 뭐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몇 차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질량이란 건 없다. 단지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따라서 질량이 없기 때문에 중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 역시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기존의 모든 이론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이론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기존의 이론들을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거꾸로네? 예,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은 물질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이라고요. 저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뭉쳐져서 공간이 어떤 층을 이루어서 그 층에 빛이 가두어져서 그 가두어진 빛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라고요, 이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물질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과학자들은. 저는 공간이 휘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미시 세계에서도 거시 세계와 같이 공간이 휘어 있다고요. 예, 어떻게 휘어 있냐? 이렇게 층이 져 있다. 왜 층이 져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삼각형의 힘, 이렇게 삼각형이 형성되었을 때 어떤 힘이 이 안에 공간의 밀도가 이 삼각형 바깥의 밀도보다 2배가 높아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삼각형이 뭐라고?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힘이 삼각형을 이루고 이 삼각형 안과 바깥의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면 2배가 되고 바깥의 밀도보다 2개가 되고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이 다시 또 하나 겹치게 되면 이렇게 다윗의 별 모양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 밀도는 다시 또 2배가 돼서 4배가 돼요. 플러스 2배에서 4배.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들은 2배로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2개로 모아지면 밀도가 4배, 2배, 다시 또 1이 되는 이런 층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다시 또 큰 다윗별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이렇게 큰 다윗별을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큰 다윗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이 가운데 있는 밀도가 총 4개의 겹치는 삼각형으로 인해서 8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6이 되고 다시 또 이 부분은 4가 되고 다시 또 바깥의 부분은 2가 되는 이렇게 공간이 이 다윗별에 의해서 계속 층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공간의 곡률, 공간이 휘어질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만이 공간을 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시세계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는 공간이 휠 수가 없어. 왜? 너무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질량의 미시세계에서 어떻게 공간이 휘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공간이 휘었다는 것 자체를. 이 안에 공간이 휘었다는 것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양자역학의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양자역학의 현상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어떤 그 층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 층이 왜 형성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층이 졌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아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시각에서는 원자의 세계는 엄청 작고 그래서 미시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체들의
뭐 지구, 달, 별, 뭐 이런 천체들의 세계는 엄청 크기 때문에 거시세계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시각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자의 세계는 미시세계고 천체의 세계는 거시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우주의 세계, 우주의 관점에서는 지구도 거의 먼지만 하다니까요. 우주의 관점에서는 태양도 먼지만 한 거고, 우리가 원자를 바라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우주의 관점에서는. 근데 보세요. 우주의 관점에서는 지구나 원자나 작기는 매 한 가지잖아요. 그죠? 작기는 매 한 가지라고요. 우주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 작기는 매 한 가지인데 지구는 공간을 휠 수 있고 원자는 공간을 못 튄다고? 그 기준이 그냥 질량이라고? 그러면 질량은 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질량이 뭔지를 아직 모른다고요. 인간들은. 그냥 질량이 있다라는 걸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무게감이 있는 질량이라는 게 있다.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알아냈듯이 질량 자체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절대성을 지닌 음, 게 아니거든요, 이 질량이라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 질량이 왜 그렇게 상대적인 건지 변한다고요, 막. 속도에 따라서 질량이. 시간도 변하고 길이도 변하고. 그래서 이, 이 생각 자체를 미시 세계에서도 이 공간이 휘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문으로 남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더 이상 그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막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시 세계에서도 이렇게 공간이 층이져 있기 때문에 이 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 빛들이 층층으로 옮겨 다니면서 어떤 그런 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 간단해요. 어떤 층을 진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해가지고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계단 사이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5, 1.6, 1.7 계단이라는 건 없잖아요. 첫 번째 계단을 밟고 두 번째 계단을 밟지 1.5 계단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단으로 밟고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원자의 세계에서도 이 빛들이 계단을 형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간이 층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공률의 공간,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층이져 있다고요. 이 사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층이져 있는 이 계단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 빛들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그 공간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공간이 수축성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그 질량에 의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삼각형의 힘에 의해서 의식의 힘에 의해서 공간이 수축되고 팽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거고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법칙으로 수축을 하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산술적으로 만들어져요. 아주 너무 쉬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계속 붙을 때마다 이렇게 안쪽의 공간의 밀도가 2씩 더해진다고요. 2씩. 그래서 삼각형이 4개가 되면 여기가 밀도가 8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고
6이 되고 이제 4가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아주 산술적으로 변해요. 산술적으로 층이 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한 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 우주의 공간의 구조라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이거 중학생 정도의 수준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주 뭐 복잡한 어떤 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만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이 그 삼각형이 몇 개가 겹쳐 있느냐에 따라서 가운데는 아주 높은 밀도의 8, 6, 4, 2 이런 식으로 층으로 이 공간이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3차원으로 이게 구입니다. 구. 예. 그래서 안쪽에 구, 그다음 구, 그다음 구, 그다음 구 이렇게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는 원이지만. 예.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구의 공률을 그냥 2분의 1로 한다면 예, 이건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편의상. 왜냐면 어차피 이게 B예요. 그냥 B. 예, B라고요. 어떤 절대값을 갖는 게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 지름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름분의 1로 해가지고 공률을 그냥 2분의 1이라고 제가 편의상 얘기한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요 다음 구는 공률이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구는 6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쉽죠? 예, 이게 산술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안쪽의 구는 2분의 1의 공률을 갖고 외곽의 구는 8분의 1의 공률을 갖는데 공률의 차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4배 차이가 나죠. 그죠? 2분의 1과 8분의 1은 2분의 1이 4배 크다는 거죠. 그래서 4배의 차이가 나는 공률을 갖는다. 밀도는 만약에 여기가 8이라고 하면 여기가 6이 되고 4가 되고 2가 되는. 그래서 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공률의 차와 밀도의 차는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뭐 2분의 1의 공률, 밀도 8, 뭐 8분의 1의 공률, 밀도 2. 이건 다 같은 얘기라고 얘기해. 그죠? 예. 이렇게 공간의 층이 지게 된다. 미시세계에서도. 그래서 이런 층 때문에 양자역학 현상이 일어난다. 예, 이런 얘기. 왜냐하면 이 층에 다 빛들이 다 돈다고 해요. 이 층에 빛들이. 근데 이 층에 빛들이 이제 막 돌다가 어느 한쪽에 딱 뭉쳐지면 그게 전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간의 층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확실히 이제 머리에 넣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 안쪽은 공률도 높고 밀도도 높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공률이 낮아지고 적어지고 밀도도 낮아진다. 그리고 미시세계에서는 이게 층을 형성하고 있다. 거시세계에서는 이 층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예. 왜냐면 이제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거시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상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 미지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해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지세계에서는 이 빛의 단위로 움직여지는데 빛들이 이 층들을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자역학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시 세계에서는 자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공전만 있다고요. 공전만. 거시 세계에서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거든요. 예? 이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죠? 예? 모든 게 거시 세계에서는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거시 세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미시 세계, 그러니까 빛들은 자전을 못 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빛 자체가 이 동그란 공간을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은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일정한, 그보다 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는 항상 그 속도로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속도가 우주에서는 제일 빠른 속도. 그래서 그 속도 이상을 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그 속도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은. 그게 거시 세계의 운동과 미시 세계의 운동에서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전을 못하기 때문에, 빛들은. 이 빛들이 자전한다는 거는 이미 공전의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자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전을 한다는 얘기는 그 빛의 속도를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이미 공전이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자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전을 못한다고, 빛들은. 반면에 거시 세계에서는 뭐 이게 지구가 됐든 태양이 됐든 뭐가 됐든 얘네들이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템포 얘기를 하냐면, 템포라는 그 개념은 이 자전과 공전을 다 합친 것을 저는 템포라고 쓴다고요. 자전과 공전에 다 합한 거, 더한 거. 만약에 공전을 한 바퀴 하면서 자전을 7바퀴 했다 그러면 템포가 8인 거예요. 1 플러스 7. 공전 1, 자전 7. 그래서 1 플러스 7에서 이것의 템포는 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템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냐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원 운동에, 회전 운동한다고요.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몇 회전 했냐요. 나는 몇 회전 했는데 너는 몇 회전 했냐. 이런 관계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왜? 모든 게 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몇 번 회전했냐가 비교의 대상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회전할 때 미시세계 빛들은 자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템포가 2가 돼요. 2. 왜 2가 되냐면 공전을 한 바퀴 하면서 자전을 한 바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템포가 2가 된다고요. 마치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달이 지구를 돌 때 한쪽 면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공전의 속도와 똑같이 한 바퀴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이는 거예요. 달이. 그래서 달은 한 바퀴 돌 때 사실은 템포가 2예요. 공전 1 플러스 자전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는 제가 지금 한 바퀴 돌았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전도 한 바퀴 한 거라고요. 공전도 한 바퀴 했지만 자전을 한 바퀴 더 했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이는 거라니까요. 얘가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한 바퀴 돌 때 모든 면이 다 보이겠죠. 그죠? 예? 모든 면이 보인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았다. 예? 자전을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이 화살표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이걸로 볼 때 이게 앞면이라면 여기서 얘를 볼 때 이 뒷면이 보인다고요. 자전을 하지 않으면. 그렇겠죠? 근데 얘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화살표가 이렇게 지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화살표가 계속 지구를 향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얘도 자전을 하니까. 공전한 만큼. 공전이 반을 하면 얘도 반 바퀴 도니까. 똑같이. 그래서 한쪽 면만 보이는 거라고요. 달이. 지구, 그 달의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인다. 그래서 달은 굉장히 특이한 회전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 천체에서 달처럼 움직이는 건 거의 없어요. 예, 이게 빛이 이 작은 공간을 회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달은. 그러니까 달이 참 희한한 천체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서도 그렇고 달처럼 회전 운동하는 게 없다고요. 똑같이 공전과 똑같은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한 바퀴 돌 때 똑같은 면만 보이는 그런 천체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도는 거예요. 달은. 마치 빛이 원자 안에서 도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돈다고요. 그러니까 달만 예외로 모든 천체는 이 자전의 회전과 이 공전의 속도가 다 틀리다고요, 이게. 근데 대부분은 자전이 이 공전을 한 바퀴 할 때, 공전이 한 바퀴 돌 때 자전이 여러 바퀴가 도는 형식으로 다 도는 거죠.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미시세계에서의 회전 방식과 거시세계에서의 회전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제일 큰 차이가 이렇게 미시세계에서는 오로지 빛들이 한 바퀴 돌 때 템포가 2인 그런 회전밖에 못한다. 빛들은. 왜냐? 빛은 이미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빛은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진 공간을 그냥 직진 운동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처럼 한 번 회전할 때,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 자전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빛들은 미시세계에서 빛들이 이런 둥그런 공간을 돌 때 달처럼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 자전하는 형태로 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템포가 2가 된다. 빛들이 작은 미시세계의 공간을 돌 때는 템포가 2가 된다. 자전 한 번, 공전 한 번. 마찬가지로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거시세계에서 달도 그런 방식으로 돈다. 지구를. 한 번 지구를 공전할 때 한 번 자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바퀴 도는 거다. 두 번 도는 거다. 그래서 달은 템포가 한 바퀴 공전할 때 템포가 2입니다. 2. 1이 아니라 2가 돼요. 한 번이
공전에 1자전. 빛도 그렇고요. 달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이 템포로 계산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강력, 양력, 전자력, 중력까지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중학교 정도의 수준만 되면 다 이해하실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방식, 미시세계에서의 빛이 도는 방식, 그리고 거시세계에서의 천체들이 도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걸 바탕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요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다 유추를 해내면 다 맞아 떨어진다고 이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